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3,835 요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요 파랑색 장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모시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게 그러니까 답은 유동성 때문에 네. 덕분에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중간 변화구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다들 미국장도 하고 계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잘 나가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오클로,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졌어요. 즉 예. 6거래일 정도 만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려면 60%가 넘게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런 산업군이 한 8에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다 미국이랑 뭔가 이렇게 중국이랑 싸울 때 좀 수혜를 받거나 뭐 정부 투자를 받거나 그런 쪽들에서 변수가 있었고, 오늘 기대가 있었던 테슬라도 어닝콜 이후에 좀 애프터마켓에서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완전 박살났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약간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약간의 차익 빌면 저도 막 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세 얘기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의 히토류로 음모론이라고 제가 단서를 걸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대외 변수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단기 변동성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산업, 뭐 이제 실적이 좋거나 산업이 좋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많이 압축을 하시지 않으면 한두 주 정도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대동소이하고요. 어쨌든 히토류가 워낙 강력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미중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가 위에 목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가게. 한국도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실적 좋은 주식은 개별적으로는 갈 겁니다. 실적 좋은 주식은. 그래서 약간 눈치 작전을 볼 것 같아요. 어저께는 다르게 어저께는 전야 후강이었잖아요.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네. 근데 오늘은 전약하고 후강이 오면 좋겠는데 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강력할지는 오늘 내일 CPI인가 뭐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좀 더 눈치 보지 않을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내고도 한두 개로 좁혀졌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네. 한두 개 좁혀진 것이 의견 차이가 1에서 10이라면은 이게 2로 좁혀진 건지 아직도 한 6, 7에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눈치 작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130개, 하락 종목이 700개. 이렇게 집계가 코스피에선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280개, 하락 종목이 1200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개장 후에 3분 코스피 지수가 1.55% 하락, 3,8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3,823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면 삼성전자 1.8%, 1.9% 정도 하락이고요. 하이닉스는 2% 떨어져서 삼성전자 96,700원, 하이닉스 47만 1,500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는 다 파랑색입니다. 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3.5%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SK스퀘어도 5%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이 보이나요? 안 나와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2%, 뭐 다른 금융주들도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1, 2%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뭐가 많이 떨어지냐가 중점적인 것 같은데, 일단 미래에셋. 그동안 이제 좀 며칠 동안 좀 올랐었던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요게 이제 3.5%, 미래에셋이 4%. 요 정도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 0.4%,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2%, 0.2% 이렇게 떨어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 HLB랑 코오롱 티슈진, 이것도 강보합권 0.1% 정도
상승이고요. 보로노이가 제일 많이 떨어져서 5% 약세입니다. 이외에도 흡프스프,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도 2, 3% 정도 떨어지고요. 솔브레인도 2.9%뭐 이렇게 사실은 오늘 뭐라 그럴까요? 이 장이 안 좋을 때 올랐었던 그동안 전통적으로 뭐 엔터 거기다가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오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3,900 가까이 오는 동안 올랐던 애들은 거의 다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그나마 괜찮은 게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변압기 이런 애들이 좀 괜찮고 로템이 좀 추가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뭐 LG화학 뭐 이런 애들 오르고 LIG 넥스원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조금 주춤했던 애들만 방어가 되고 올랐던 애들은 확실히 차익이 나오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하차관 본부장님도 초반에 좀 짚히는 특징 같은 거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저는 리튬주가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중 갈등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미국장에서는 리튬 아메리카스나 MP 머티리얼즈는 빠졌지만 어쨌든 간에 탄산 리튬 선물 가격도 5일 연달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그런 미중 분쟁이 좀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적인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을 필두로 이제 그 리튬주들 한 바퀴 돌고 있고 그다음에 노바텍을 또 기반으로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테슬라에서의 그런 실적이 좀 일부 뭐 미스된 것들 매출이 미스가 됐고요. 근데 EPS는 좀 높게 나왔고 총 이익률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멘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네. 로보택시가 곧 교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한 꼭지. 그건 네. 이제 자율주행과 이런 이제 뭐 카메라나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움직여요. 네, 움직이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로보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림 로봇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그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일에 이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뭐 달바 글로벌, 뭐 삐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요. 일단 오늘 이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S 일렉트릭의 목표주가 상향이 8개인가 9개 나왔어요. 네. 진짜 어마무시하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근데 변압기야 워낙 뭐 분위기가 좋고 또 요즘에 HVDC 직류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류 쪽으로 선순위로 하면 LS그룹이랑 대한전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전선은 초과 변압기 없으니까 뒤로 빼면 결국에는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중심으로 가요. 근데 이제 또 기술적으로도 또 돌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리포트발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WTI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초반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약간 차익이 나오면서 오히려 리튬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최근에 3거래일에 이어서 그 뭐지? 석유화학 쪽. 석화에. 예, 롯데케미칼. LG화학도 거기에 같이 낑겨 있고 SK케미칼 6% 오르고 이수화학, T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15%, 23%뭐 요 정도 오르고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뭐 등등등 요런 애들이 조금 오르는 거. 김장렬 본부장님도 한번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 변압기가 가장 크고요. 실적이 오늘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나올 겁니다. LS 일렉트릭이 어저께 나왔었고 실적은 소소했지만 미뤄진 것뿐이고 펀더멘털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오히려 더 상향되는 그런 추세가 나온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합당한 그 논리라고 보여지고 주가의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방향성이고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발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에 제가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대략적으로 크게 컨센서스에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실적 자체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효성은 미리 올랐죠. 근데 효성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 미국 비중이 지금 한 30%인가 얼마 정도 되거든요. 30%인데 오도 받은 거는 향후에 엄청나게 미국이 높아지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후년 갈수록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추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다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할 수 있는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익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면은 이거 역시 뭐 셀드 뉴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래저래 그 이전 전략 쪽에서는 변압기 쪽에서는 조금 더 순풍이 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S 일렉트릭 뭐 목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리포트가 IBK, SK, KB, NH 이런 쪽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41만 원, 41만 원, 42만 원. 삼성증권에서도 4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현재 주가는 오늘 7% 올라서 34만 8천 원까지 52주 신고가 지금 쓴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리포트 나온 게 있었는데 넥스원 메리츠랑 한투 뭐 등등 여기서 나왔는데 목표가 58만 원, 60만 원 뭐 이렇게 LIG 넥스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올라가지고 45만 5천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저 하이브, JYP 등등 YG도 그렇고 엔터주들이 오늘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삼양식품이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오늘 SK 스퀘어가 5.8%, 미래에셋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두산에너빌리티 3.5%. 오늘 네, 전반적으로 지주사 플러스 증권 플러스 뭐 반도체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빠지고 있네요. 금융, 지주사, 반도체 뭐 이런 애들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뭐 했다고 빠지죠? 2.3%. 뭐 얘네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좀 빠지네요. 어떻게 오늘 저 모시기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할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애매하게 빠져가지고 오늘 막 이거 뭐 1% 빠진다고 이거 뭐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거 어제도 약간 이런 분위기다가 결국 11시 12시부터 이제 쫙 돌아섰죠. 올려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요거를 지금 가보지 않은 길에서 주춤주춤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개인적인 좀 주관이 좀 궁금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저는 뭐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다. 반도체를 내가 어디까지는 좀 부드럽게 볼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당연히 대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산업이 좋으니까. 산업이 안 좋은 종목이면은 이탈되면 버려야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산업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반은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 단계인지 아니면 끝 단계인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만 좋은 건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좋은 건 별로 티가 안 나요. 글로벌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들 그렇게 하면 이제 벌써 나오는 게 반도체 변압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그런 선순위 애들이 먼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산업이 추려집니다. 그리고 내 포트에 그런 애들이 없다면 이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은 이렇게 뭐 1%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미리 고민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또 이제 다 같이 투매 물량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떨어지거나 빠르게 변동성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막 기계처럼 싹 계산해서 할 정도의 실력이면 애초에 물리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미리 기준점을 설정해 놓으시고 공포 구간이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잘 지켜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사실 변압기는 뭐 산업적으로도 너무 좋은 건 다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 받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산업이 좋아도 어떤 특정적으로 자꾸 이게 믿음을 주는 쪽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막 대거 증권사마다 다 때려 박을 정도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네. 심리가 오늘 하루는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쪽들에 쏠리는 걸 보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지금 다들 좋다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있긴 한데 또 한번 흔들리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잘 세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게 좀 되게 뭐 뻔한 소리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지금 요 흔들림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들어갔는데 우리 클로징 벨에서 얘기할 때 만약에 지금 새롭게 포트를 한다면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반도체 비중을 저번처럼 50% 이렇게는 실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갖고 건 팔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신는 사람. 여러분이 1억 투자했는데 반도체를 50% 갖고 있고 나머지 20% 갖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5천만 원 넣고 싶어 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네가 들어오면 내가 팔래.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들어가면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그 30% 이렇게 실을 수 있을까? 지금 주가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꺾였냐? 이건 아닙니다. 그 양면성을 갖고 봐야 돼요. 오늘도 그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내년에 80조가 넘게. 하이닉스가 60조. 목표 주가가 14만 원, 60만 원. 예. 당장에 4, 4분기부터 실적이 16조, 15조. 그걸 믿는다면 오늘 같은 날 사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건 맞죠. 맞는데 0.8에 곱하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가는 거고 0.8에 곱하도 50만 원 가는 거니까 맞는데 이게 항상 기술적인 게 있는 거고 그 순간순간 또는 한 주, 두 주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드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20% 30% 싣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없애냐? 아니면 그 하나도 안 가져가냐? 그거 굉장히 리스키하죠. 방향을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까는 내가 말씀 또 드릴 텐데 오픈 AI가 핵심인데 오픈 AI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사업을 다양하면은 그 전방 사업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딥 이상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딥이라는 걸 얼마나 그랬죠? 3에서 5% 빠지는 거. 그 이상 빠지면은 커렉션입니다. 그 이상 안 빠지면은 저점 매수로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비중은 이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달리던 그런 비중으로 몰아서 사는 거는 이미 그 시기는 그 고점은 약간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이 아까보다는 한 100개 정도 조금 더 올라온 상승 종목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46% 마이너스까지 다시 조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좋네요. 화장품. 예. 오늘은 저 변압기, 전력설비, 화장품, 그리고 뭐 엔터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화장품이 간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7% 오르고 아이패밀리 SC 5%, 달바, 삐아, 저 뭐 마녀공장, VT, APR, 한국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뭐 요런 종목들도 오르고, 그리고 뭐였죠? 아까 뭐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꽤 그래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많이 쉬었는데 몇 개월이 뭡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쉰 것 같은데. 예, 클리오 같은 경우는 반년 정도 쉰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화장품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매수해서 살짝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또 순환매가 바뀌는 건지.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국장이 최근에 이 다우가 되게 강했잖아요. 다우가 강할 때 이제 소비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비가 좀 탄탄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관세로 얻은 그 자원을 좀 다시 롤백을 해주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나눠준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좀 했거든요. 돈을 푼다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소비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은 조금 나쁘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리포트들 보면은 다시 또 턴어라운드 얘기도 있고 또 지역 확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단 위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의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위치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자, 아이패밀리 SC 5.6% 올라가지만 여기에요. 근데 좀 핫했던 달바 글로벌도 보시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APR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주가 위치가
코스메카도 마찬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 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쪽 너무 소외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소비가 좋으면 어쨌든 화장품이라든 그런 종목군 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리포트 종목이 좋은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화장품 산업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을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제 APR 자체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요게 좀 이렇게 직전 라인을 뚫어주거나 그런 부분으로 좀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화장품에 대한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꼭 목표 주가 하향이 아니라 유지 리포트를 보셔도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나쁘게 얘기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 띄워줄 정도로 엄청 매력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뷰티, 화장품, 엔터 이쪽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뷰티 똑같습니다. 예, 알바가 24만 원, 목표 주가 곱하기 80%니까 딱 지금 주가예요. 여기서 방향을 틀면은 그러니까 물량이 실리고, 그럼 나머지 것들도 키 맞추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어떤 그거를 뚫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풀리면서 스포트라이트 될 건 되고 축제는 좀 버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오른 거 가지고 모든 거를 사장 스태 모든 종목을 다 이제는 햇빛이 드는구나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리딩 업체들 두세 개 중심으로 일단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떨어지는 종목 중에 혹시 사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증권주 중에서는 뭐 한투, 미래에셋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애들, 오늘 빠지는 애들의 특징이 기계적인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 동안 이제 좀 올랐었던 거, 그게 몇 달은 오반 것 같고 몇 주 며칠 동안 올랐었던 게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애들이 고점에서 조금 오늘 기계적으로 좀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살짝 지금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미래에셋 이런 애들하고 오늘 4% 정도 떨어지고, 뭐 현대차도 한 건 없지만 어쨌든 뭐 2.5% 떨어지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 5% 정도 떨어져서 네, 24만 5천 원. 뭐 요 정도 또 와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조선 중에서도 한조해 뭐 이런 거 2.7%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는 이게 떨어진다고 살만한 그런 뭐 그런 하락폭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런 날이 저희로서는 제일 할 말 없는, 그냥 어차피 흘려 보내야 되는 건데 할 말 없는. 근데 어쨌든 간에 떨어지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볼 때 얘네는 지금 위치에서 좀 어떻게 배팅을 해볼 만한데, 약간 이런 애들이 좀 보여요? 저는 저는 위치의 개념보다는 네. 좀 산업적인 부분으로는 조선을 좋게 봅니다. 조선. 네,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일단 제 토픽은 항상 반도체 변압기가 1순위예요. 변압기를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요. 조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변화의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 법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걸리는 뭐 존스법부터 있는데, 그걸 이제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하루 이틀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선가 21년도 22년도 물량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고마진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쭉 올라갈 거고요. 또 HD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보시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 네. 이러면 또 리딩방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추세가 이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실물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직전 돌파, 그러니까 직전 라인을 돌파한 라인이 깨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기 그냥 시장에 따라서 살짝 눌리는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산업적으로 이제 밸류가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좀 할인해주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압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거 다 하루 이틀만 빼보면 되게 애매한 차트가 되거든요. 돌파할지 말지, 이게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돌파가 되면 세게 가는 건데, 이미 힌트는 얘네가 다 줬었죠. 이런 애들이
막 뚫어서 다 가버리니까 효성중업도 그렇고 어쨌든 초과 변압기는 다 딱 같이 가거든요. 다 뚫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불안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일전기도 마찬가지. 산일전기도 최근에 보시면 고점에서 약간 이거 어제만 보시면 이거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세가 안 깨져 있는 애들 중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서 갖고 있으면 단기 이제 스윙이나 뭐 그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냥 단순히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낮겠죠. 하지만 조선은 어쨌든 산업으로 성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28년도 이후에 독급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선이 지금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장글 본부장님. 네. 그 반도체하고 조선 그 변압기가 원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빠지면 빠지는 것부터 먼저 사는 게 맞죠. 네. 변화가 없으면. 근데 비중이 이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사람이 살 때 아까 이미 조선하고 반도체하고 변압기를 합해서 80% 갖고 있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 빠져.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 주식을 내가 없다가 같이 30% 살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살 것이냐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골고루 사셔야 돼요.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진짜 50만 원 안착하고 55만 원 가고 그 10만 원 가서 11만 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하고 다른 섹터의 그 업사이드 그 리턴하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완벽하게 앞선다고 할 수는 없고요. 길게 봤을 때 3개월, 6개월, 한 9개월 봤을 때 산업적인 방향이 조선하고 반도체하고 변압기가 놓다는 거지. 지금 들어갈 때 오늘 내일에 들어가서 네 말대로 들어가서 나눠 산다 해가지고 그럼 한 주, 두 주, 석주 또 물어볼 텐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긴 사는데 내려간 거 사는 거 맞는데 그럼 오늘 뭐 내려가죠? 변압기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갖고 계신 것만 유지하면 되죠. 쫓아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내려가는 게 조선하고 반도체가 사겠죠. 근데 조선하고 반도체가 좋다 해서 60% 오늘 사고 나머지 안 사. 이게 아니고 이거 한 30%, 20% 이렇게 해서 유지하면서 현금 한 20%, 30% 유지하고 이렇게 키를 맞추면서 이 타이밍을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매저를 안 하고 빠졌으니까 이걸 내가 50% 실키는데 오늘 50% 상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또 살 수 있는데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죠. 차라리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아니 그렇죠? 못하는 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없는 사람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현금갖고 이미 내가 80% 1억 중에서 8천만 원이 다 포지션 돼 있어. 반도체 뭐 30% 뭐지 조선은 20% 이렇게 갖고 70% 갖고 있고 20%밖에 그러면 굳이 오늘 할 거 있나? 오늘 할 거 근데 이제 없죠. 매일 우리가 방송하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뭘 살래요? 돈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80%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타이밍 그다음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반도체를 오늘 50 쓴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텐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실적이 월요일쯤 오늘 내일 모레는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까지 정밀하게 말씀드리려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도 편하게 하면 하이닉스 실적이 11조 나오겠죠. 혹시 10조 나오면 깨지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나오니까 방향 보고 사세요 하면 사지. 그러면 또 오늘 다 산다 이게. 근데 내일 뭘 해가지고 또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그 반도체하고 조선은 이게 좋지만 빠지는 거 중심이잖아. 그렇다 해서 빠지는 거를 왕창 50% 현금이 100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네. 9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3,368억, 한 3,40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이 2,300억 정도 팔고 있고 둘이 합치면 한 5,60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이 같이 던지고 있는데 이게 4,3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제랑 만약에 비슷한 패턴이라면 기관이 어제도 선물에서는 사고 현물에서는 외국인 따라 팔다가 11시 12시 지나면서 매수로 돌아서고 이제 외국인은 강력 매도 기관은 강력 매수하면서 어제는 이제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이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수급을 요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겉으로만 보면 3,630억이니까 되게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일도 사실 수급이 많이 이탈 나올 때 하이닉스에서만 거의 5천억이 나갔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600억 정도 나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100억 원대 수준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유의미하게 나간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자체를 누르는 거예요. 특정 산업이 눌리기보다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볼륨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에서 또 크니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확실히 외국인이 좀 차익을 하고 좀 뭔가 삼성으로 담는 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매수 쪽에서도 보시면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또 이제 수급의 양 자체가 또 엄청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외 변수를 보면서 조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현물을 좀 보시기보다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프로그램 전체 시장 전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출발할 때부터 야간 선물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좀 내려와서 횡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 안 빠지면은 아마 시장이 낙폭을 줄여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더 뱉기 시작을 하면 좀 피곤한데 양시장 모두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가 다 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품해가 자체가 밀어버리는 거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강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차트 보시면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로템은 어제 많이 올라서 뚫어버렸고요. 그런 애들이 좀 센 거고 나머지는 다 위에서 고점에서 약간 차익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세 이슈, 관세가 끝난 줄 알았다면 또 이거 지지고 복구하고 에이펙에서 만약에 좋은 얘기가 안 나오면 관세 충격이 또 세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피곤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조금 약간 전반적인 물량, 포지션 파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물량을 일부 해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오늘 품해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해가 더 안 눌리면 지수는 말아 올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제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오케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위클리. 그렇죠, 있죠. 그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장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작하고 출발을 합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예. 제가 욕했어요? 아니요 욕이 아니라 장 시작하고 출발을 같이 섞어서 시발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점을 뺐어. 그래서 시발. 아니 그러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시작 욕 아니에요. 품해를 설명하면서 그래요. 시작하고 네. 출발을 영어로 CIVAL을 발라는 거 아니었어요? CIVAL. 그 말 발라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게 뭔데요? CIVAL.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그거 아니에요. 네. 예, 시작점, 예. 시발점. 네, 시발점. 네. 그렇게 들리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장훈 본부장님. 좀 바른 착한 생활. 언어. 예. 그럼요. 잠깐 보러. 그래도 조금은 이제 말아 올리네요. 코스피가 0.97% 마이너스 3,846. 코스닥은 0.4% 마이너스 875. 뭐 요 정도면 아까보다 지금 제가 초반에 100종목 상승한다 그랬고 중간에 또 200종목 상승한다 그랬고 지금은 이제 300종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조금은 이제 초반보다는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환율 얘기도 해야 되고 두 분의 자료도 봐야 되고 네. 또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 개장하고 나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저기 북경 쪽에 또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관련해가지고 또 오리도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북경 오리 먹고 그래야지 상해나 저쪽 북경 쪽 뭐 이런 데도 온기가 돌고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같이 가고 상생 공생 이런 개념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서 이제 좀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북경 오리 3팩 가지고 왔는데요. 568g짜리 3팩입니다. 그래서 1.7kg, 1,700g, 1.7kg 드려요. 오리 반마리랑 밀 전명 그리고 특제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데 이게 원래 55,900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할인해서 39,800원 이렇게 보여드릴까? 드립니다. 잡아주세요. 북경오리 통으로
구워서 살아있는 육즙이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2명, 3명에서 딱 먹기가 좋은 구성입니다. 싸서. 동아리. 예, 3차 완판까지 된 앵콜 제품이고요. 맛과 건강에 좋은 오리. 네, 진짜 북경오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은데? 예,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와서 사실 복경오리는 껍질인데 이렇게 껍데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이 춘장 소스 요게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소스. 북경이랑 그 중국은 네, 실제 얘네들 북경을 자주 먹네. 얘네 자주 먹냐고요? 실제? 뭐 한 1년에 2번 먹는 거 아니고 실제 자주 먹냐 이거지. 오. 우리 설렁탕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실제 자주 먹는 북경오리가 비싸요. 비싸요? 네, 비싸요. 비싼 음식이에요. 그래서 젊은 아주 저기 서민들은 못 먹는 거냐 자주는. 못 먹죠. 이뭐 1년에 해봐야 한두 번 먹나? 아 그렇구나. 비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 먹어야 되겠네. 어때요? 아 이거는 뭐 우리 3번째 먹는 거잖아요. 맞아. 그 정도 됐을 거야. 오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리는 맛있어요. 건강에 최고야. 건강. 아 오늘은 덩어리도 많이 줘가지고 큼지막해 아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이 덩어리가 안 주셨는데 실하지. 너무 좋습니다. 꽉꽉 차듯이. 신해. 근데 오리는 이게 되게 맛있어갖고 저번에도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거 완판 다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밖에서 사 먹는 엄청 비싼 북경오리의 그 북경오리 스타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훈제 오리에 가까워. 근데 어쨌든 맞아. 그건 맞아. 맛있으면 장땡이니까.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그거 뭐라 가격이 10만 너무 원. 싸지. 그거 한 마리에 15만 원씩 해요. 저기 레스케이프 호텔 막 이런데 엄청 비싸요. 북경오리. 덩어리가 컸다. 맛있다. 이거 원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고소해. 고소하죠. 고소해. 기름이 쫙 올라오면서 고소하네. 느끼한 거 없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그렇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그 양도 괜찮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요거 39,800원. 1.7. 1.7kg. 가격은 진짜 싼 게 그냥 훈제 있잖아요. 훈제 뭐 다 X 오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드셔도 조그만한 거 한 500g, 600g에 한 2만 원 정도 해요. 그 전으로 하거든요. 할인해야 좀 싸게 먹는데 이거 지금 합하면 1.7kg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진짜 싼 거 맞아요. 오케이. 우리 많이 사 먹어가지고. 자, 굿, 베리 굿.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3팩 3만 원, 엄청 쌉니다. 그리고 하나가 온열 손 마사지기랑 마사지 건. 오, 그래요. 요게 손 마사지기래요. 근데 나 이거 항상 인터넷 보면 궁금했는데 이게 되나? 뭐가? 요 손 마사지기. 어떻게 마사지해요? 눌러보세요. 아닌데요? 작동? 마사지 시작. 활력 모드. 느껴보시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손을 넣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압력이 쫙 부풀어 올라가지고 손을 쫙 조여요. 우와. 이게 우리 컴퓨터 많이 쓰고 이렇게 맨날 하면서 손 같은 것도 좀 문제지. 우와. 이 압력이 엄청 세요. 그래요? 시원하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근데. 필립스. 저도 인터넷 광고만 봤는데 플리오 막 이런 것들 막 팔더라고요. 근데 와 이거 필립스 게 좋네. 필립스 거 손 마사지기. 야, 귀엽다 생긴 것도. 온찜질도 되고. 이거 여러분 어머니 하나씩 사드리세요. 어머니. 그래 손 어머니들이 저리고 그래. 손 저리고 손 차갑고 겨울 되면은 그런데 이거 이렇게 딱 압력을 쫙 줘가지고 주물주물 해주니까 따뜻하고 엄청 좋네. 어머님들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손이 빨라야 되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네. 그러니까 주식하기 전에 주식하기 전에 20분씩 딱 한번 온열로 딱 양손하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들어가야죠. 열심히 한 다음에 점심 때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 한번 하고 3번 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야? 요거 필립스 마사지 건도 있대요. 마사지 건 얼굴에다 디디 미는 거야? 예. 머리 건 헤어 드라이어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시원하다. 와 이거 하나 안 주나? 와. 그거는 유용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와 진짜 시원하다. 좋겠네. 어떻게 할까 이거? 꺼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예. 온열 손 마사지기 그리고 마사지건 요거가 두 개가 합쳐서 99,000원이네요. 에. 아 아닌가? 이게 99,000원에 59,000원 추가 시 요거 마사지건 증정. 예. 리얼 에어 마사지로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무선 마사지로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 세 가지 마사지 모드 가능.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목 마사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목은 위험하다. 목 마사지 막 왜? 잘못 건들면 그치. 신경이 문제 생겨서 진짜? 마비 왜? 오거나 뭐 조심해야지. 시력이 나가거나 진짜요? 그 마사지사 있잖아요. 어. 그 제대로 안 배운 사람한테 받아서 나간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 목은 진짜 조심해. 목은 마사지 하는 거 아니라고? 난 목이 제일 시원하던데? 목 뒷부분에 뇌로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거 잘못 나가면 막 나가요. 그래요? 그건 맞는 막 말이야. 눈 근데 떨림 그것도 엄청 오거나. 이상하다. 뇌로 연결되는 건 중요한데 여기 가운데 식도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왜 여기 붙어 있어? 위험하게 얘는 왜 진화가 그렇게 됐대? 그건 저도 모르죠. 이상하다. 시스템이 설계가 잘못됐네. 그래서 뒤 잘못 건데 막 눈 떨리고 눈 나가고 막 이래요. 막 네. 아래 마비돼. 그래요. 그거 중요하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 광고 드렸고요. 광고 끝. 자, 그러면은 9시 40분 두 분의 자료 일단 봤다가 그러면 요것만 환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금 아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거 했는데 환율이 지금 1433원 20전 이 전에 환율 10월 10일 날 1436원 갈 때 우리가 1450원 넘어서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33원까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요 환율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날 며칠 전에 못 나왔을 때 네. 요걸 했는데 환율 원화 강세가 원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럼 보통 과거에는 원화 강세가 되면 코스피도 같이 강세고 왜 그러냐? 원화 강세라는 게 대한민국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라는 거에 불안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미 협상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국내 투자가들도 외국인도 공감을 한다면은 일정한 수준, 예를 들어서 2,500, 1,600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과거랑 다른 원화 약세 수준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찰칵 하시면 이 두 번째 그렇죠? 네, 이런 거 서학개비 투자, 그다음 미국에 대한 투자. 어쨌든 얼마가 됐든 간에 과거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냥 무작정 원화가 약세가 강세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건 아니고 산업 자체나 경쟁력을 보고 들어온다면은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지금 환율이 무조건 1430에 있다고 해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너무 걱정하는 그런 레벨이 과거랑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협상이 만약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아직 이상하게 됐어. 막판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뭐 1485, 90, 50 되면 그 일시적으로 반응은 하겠습니다만은 레벨이 높아진 것이 막 내려오지는 않고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로님은요? 일단은 뭐 엔화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변동성이 세지면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텐데 지금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수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좀 달러 쪽으로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은 좀 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한 1, 2% 정도는 그런 결과값에 따라서 뚝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
자본이 나가는 게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근데 너도 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해지를 하려고 금을 사거나 아니면 달러나 엔으로 바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 자체가 바뀌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걸 신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도 저는 135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000원대도 있었고 1200원대도 있었고 1300원대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환율에 대한 개념을 약간 뉴노멀 느낌으로 1300원대 위로 올려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있을 만한 상황, 뭐 예를 들면 수출이 너무 좋아지거나 이제 대외 변수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타격을 되게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정도가 돼야 전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135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빨리 높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해지 수요는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다. 요즘에 그래서 예금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2년 전에 1억으로 할 수 있는 돈과 그렇죠. 지금의 1억 딱 2년 지났어요. 할 수 있는 돈의 가치의 차이가 엄청 커졌어요. 코로나19 이전과 후로 보면은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진짜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케이. 그런 수요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환율 얘기 더 해보고 싶은데 45분이어가지고 일단은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픈 AI를 잠깐 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LIG 넥스원 오픈 AI 그거는 이제 오해하고요. LIG 넥스원 리포트가 아까 2개 나왔다 했잖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보는 LIG 넥스원이 그냥 고압 정도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1.89% 올랐나요? 네. 다행이네.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좀 어텐션 한번 해보세요. LIG 넥스원이 6월인가 7월인가 고점 치고 내려왔어요. 그게 60몇만 원 가다가 내려갈 때 6월 7월 달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2개인가 나오면서 연달아 나오면서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하향이 나왔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하루 차이로 다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게 이 주가는 뭐냐면 변하는 거니까 애널리스트 잘할 거지 보풀 투자. 한국 투자 나온 건데 목표 주가를 하기 전에 일단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가 빠져서 다시 업사이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뭐 3분기는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하고요. 얘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58만 원 했는데 네. 내년도가 한 30, 30% 올라가면서 30배를 주면은 다시 업사이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래. 이분이 5월 9일 날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42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네. 물론 주가 낮았어요. 주가 엄청 5월달, 6월달, 7월달 확 올라갑니다. 7월달 고점 쳤을 때 이분이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팔란 소리였네요. 네, 편하죠. 주가 많이 내려갔죠. 지금 46만 원, 45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빠지니까 업사이드가 생긴 거예요. 일단 보면은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실적이 얘네가 방위 산업 중에서 마진이 별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미사일 뭐 하고 뭐 하는다는데 7%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수주 잔고를 보니까 수주 잔고 중에서는 수출 비중이 반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년도의 영업이익은 이익률은 높아진다는 거겠죠. 예, 영업이익률이 7%가 아니고 9%,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스가 내년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멀티플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한 20배 안 되죠. 20배 초반 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배 주면 58만 원. 그러면 제가 항상 곱하는 거 0.8. 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make sense. 하나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명가 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요 애널리스트 이전에 하루 전날 다올에서 또 썼어요. 이분은 따르게 EU가 K 지대공을 우리 거 쓰느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의 이런 거 MSAM 이거는 Surface to Air Missile입니다. 미드레인지, 롱레인지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급해졌대 EU가 EU의 이런 플랜에서 지대공 24개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분이 있잖아요. 8월 8일까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목표 주가가 있었는데 8월 8일 날 목표 주가 근처에 주가가 왔을 때 이제 다운그레이드 합니다. 다 왔다고. 정확히 그때 고점 치고 내려갔죠.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표 주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괴리가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마진이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는 걸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미리 언더를 하고 미리 낮은 방위 산업체 중에서 방산 중에서 어텐션을 다시 한번 한다. 항상 얘기하듯이 그런데 다른 섹터가 날아가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분할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뭐 4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지 전에는 그래도 어텐션을 할 만하다. 제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LIG 넥슨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방산 쪽에서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좀 사실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쪽이 먼저 막 모멘텀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넥스원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 뭐 차트나 그렇죠. 이런 것도 회복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애들이 먼저 그 원래 휴전 관련된 이벤트로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넥선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부분으로도 좀 매력도를 같이 봐도 괜찮을지. 그렇죠. 미사일이라는 자체가 EU하고 관련되는 거고 밸류가 어쨌든 간에 지금 25배 정도니까 과거에 30배, 40배면 분명히 내려왔으니까 네. 전체적인 게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 잡아가면은 이거 탄력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그런 이벤트 뭐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거 공개하는 그런 데에서 이게 그거. AI를 좀 탑재를 많이 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ESS도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막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방산도 혹시나 이렇게 AI로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는 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인지. 과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에 그런 회사가 별로 없죠. 한국에 그런 회사 별로. 미국의 뭐 팔란티어나 안드릴 이런 게 관련되는 거고 네. 한국에는 그렇게 관련되는 게 한화 그 뭐였지 그 저기 그 소프트웨어 하는 거 갑자기 하나 뭐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청 비싼 주식이잖아요. 하나 뭐였죠? 하나 솔루션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다른 네. 쪽에 시스템? 있습니다.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비싸죠 원래. 그쵸. 그리고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접근하기. 지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종목이 관련될 수 있죠. 그 엊그저께 잘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도 육군 있잖아요. 네. 육군이 돈이 없대요. 현금이 몇백억 달러 없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모펀드한테 꼬셔갖고 1,000억 불 투자하라고 지금 그렇게 꼬시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돈 자금을 이렇게 AI 해가지고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돈이 없다. 이거 펀딩 이슈야. 네, 마치 샘 올트만처럼 돌아다녀야 돼 육군본부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그 마켓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거고 근데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시스테매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하고 돈을 이피션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AI를 도입해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주식이 거기에 딱 적합하게 보이는지는 지금 질문에 제가 바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기사 보니까 네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는지 조금 체크를 좀 해봤고요. 네. 돌아오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네. 하시죠. 자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를 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사들이 좀 약간 뻔한 것들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양자컴뿐만 아니라 많이 빠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전 쪽도 그렇고 양자컴도 그렇고 뭐 리튬 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과 종목군들 뭐 로켓랩 같은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일주일 만에 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사는 양자컴만 내용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선바뀜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장에서는 약간 이제 조금 실적 기반이나 조금 뭔가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쪽들로 약간 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실적과 넘버가 나오는 쪽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게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거에서 넘버가 없거나 이제 실적 시전이 계속 나오니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데 가이던스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크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이면 지수가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산업에서 누락이 돼버리면은 이게 다시 선두로 이렇게 달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달리는 쪽으로 계속 수급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변곡점이나 이런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때 잘 대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또 이거를 성과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앞으로는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로는 자꾸 뭐 히토류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히토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히토류 광물 자체를 얻는 게 있고 정제하는 정제 기술이 있는데, 광물은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만드는 것도, 그것도 물론 만들 수가 있어요. 비용 많이 써서 만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정제 기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압박을 넣으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그런 광물에 대한 이슈만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엔 미중이 같이 어떤 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증시는 분명 한번 변곡점을 줄 거고, 그게 이번 에이펙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걸 강조드리는데, 10월 말 전후로 해서, 지금도 이제 말이죠, 말 전후로 해서 한 번에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산업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이런 대변수로 억울하게 떨어지는 산업군들이 있다면 그럴 때 이제 현금 많으신 분들은 기회를 좀 삼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뭐 캐주얼하지만 그래도 또 정통 경제 방송이고, 속보 전해드리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3연속 동결, 부동산이랑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무게를 더 준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 우려해서 오늘 또 동결 죽겠네 진짜. 사실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링게로 가져와야 되는 거. 환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환절기, 그러니까 링게를 꼭 이렇게. 환절기가 문제. 환율보다. 네, 그렇지. 이게 이런가? 환자복으로 환복하고 여기 링게를 꼭.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원달러 환율은 1,432원 96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0.5 불안해. 옆에 사람. 코스피는 0.5%, 0.49% 마이너스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3,864.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 0.3%까지 말아 올렸고요. 876. 요렇게 됐습니다. 자, 마감까지의 전략 짧게만 들어볼게요. 56분입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면 제가 말아 올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씌워줄 때 어떤 산업군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뭐 변압기 요런 이제 기존에 좀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여러 산업군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주력 산업군에서 일부분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면은 증시는 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종목별 기준점만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사이클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연혜민님께서 다음 주 경주에서 제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길 바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마감 전략. 네, 이 순서, 이 흐름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환율이 변동이 없고 특별히 미중 한미 이슈가 없으면은 뭐 그다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시 밀리더라도 이게 1% 빠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저께처럼 1% 정도 올라갈지는 그거는 또 약간의 이제 좀 거시기한 것 같고, 이 정도로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유지하시고요. 네, 많이 빠질 때 좀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포지션 한 거를 유지하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동치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픈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주케이님께서 민준 씨 성실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웃어? 네? 왜 웃어? 공감해서요. 네, 공감해서. 예. 네. 스스로 웃으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은. 그렇게 말이에요. 네, 맞아.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네. 앰뷸런스 대기하기 놓고 앰뷸런스. 네.
저같이 이렇게 성실의 아이콘이 되고 싶으시다면 네. 이 현명함이 기본으로 탑재돼야 됩니다. 그럼 위즈덤 칼리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그리고 정의원 소장 대한민국 저속노화 붐을 일으키신 분이죠.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뭐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 김태유 교수님, 금난세 지휘자님, 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함께해서 또다시 역대급 사람들 대단한 거장들로 2026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신청을 하시면 혜택이 훨씬 더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이 크니까요. 요 위즈덤 칼리지 2016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또 더보기에 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너일로 나와봐님이 줄인이시래요. 그래서 말아 올렸다는 뜻이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아 올렸다. 회복을 했다, 반등했다,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예, 보로님하고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또 수고해 주셨고 뒤에 따라오는 이제 아침에 투자 팀이랑도 계속해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성실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